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은 에이드리안 존스라는 여성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에이드리안은 1979년 2월 18일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태어나서 5살 때 텍사스에 있는 맨스필드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달라스는 점점 위험한 도시로 변해갔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교외 지역으로 아이들을 옮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사를 간 것이었죠. 에이드리안은 자라면서 공부도 잘해서 항상 1등을 했었고 운동까지 잘했대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느 10대나 다 그렇듯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고 화장과 옷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항상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갔고 동네 남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트레이시 스미스라는 소년이랑 사귀기 시작하게 됩니다. 10대 소녀를 둔 부모님이라 그런지 남자친구가 생기고 에이드리안의 부모님은 엄격해졌어요. 9시 통금도 생겼고 그녀가 콘서트를 간다던가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집에 티켓을 들고 가서 증거로 부모님께 보여줘야 했죠. 에이드리안은 가끔씩 집을 몰래 빠져나가면서 반항을 했지만 그건 정말 가끔이었고 여전히 착한 딸이었어요. 그리고 1995년 11월 에이드리안은 학교에서 단체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게 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텍사스의 루복이라는 동네로 이들이 살던 지역에서 5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들이 픽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날 에이드리안을 태우러 온 사람은 부모님이 아닌 반 친구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그냥 다른 가족 친구거나 아니면 친척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반경 남자친구인 트레이시는 에이드리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평소 커플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뭐 하냐고 전화를 건 것이었고 이때 에이드리안의 엄마는 부엌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충 전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이드리안의 엄마는 딸이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라인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랑 1분 정도 통화를 하고 다시 트레이시의 전화 라인으로 바꿔서 대화를 하는 걸 듣고 에이드리안이 누구랑 통화한 것일지 궁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드리안이 전화를 끊고 린다는 중간에 통화한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드리안이 전화를 끊고 엄마인 린다는 중간에 통화한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에이드리안은 자신이랑 같은 육상팀에 있는 데이비드라는 남자아이라고 그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자신한테 털어놓고자 전화를 한 거라고 했고 린다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고는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드리안은 정신이 딴 데가 있는 모습이었어. 엄마인 린다는 그날 밤 평소랑 같이 에이드리안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는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이들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되게 돼요. 다음 날인 12월 4일 아침 7시 에이드리안의 오빠는 린다한테 에이드리안이 아침부터 어딜 간 거냐고 물어보게 돼요. 에이드리안은 아침에 가끔씩 조깅을 가곤 했기 때문에 조깅을 갔겠지 추측을 했지만 에이드리안의 방에 가본 린다는 에이드리안의 러닝화가 그대로 방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학교에서도 그녀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화를 해왔고 가족들은 바로 실종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린다는 학교 육상팀 코치한테 전화를 해서 어젯밤의 대화 내용을 말해주며 혹시 육상팀에 데이비드라는 소년이 있냐고 묻게 됩니다. 코치는 그렇다고 데이비드 그라함이라는 소년이 있긴 하지만 데이비드랑 에이드리안이 대화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 그렇게 린다는 알겠다고 넘기고 까먹었지만 코치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데이빗한테 다시 물어봤다고 해요. 에이드리안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냐고 말이죠. 데이빗은
에이드리안이 어디 갔는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평소 말을 하던 사이도 아니었고 자신은 황당하다며 놀란 반응을 보였어. 그날 오후 이 지역의 한 농부는 밭일을 하다가 자신의 밭에서 에이드리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어 시신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 머리 뒤쪽은 피로 가득했고 얼굴에 2개의 총상이 나 있었고 잠옷바지 아래 반바지를 입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은 대략 새벽 1시인 것으로 추정됐어. 경찰은 즉시 에이드리안의 집을 수사했어. 그녀의 방에는 어떠한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에이드리안이 잠옷바지 아래 반바지를 입은 걸로 봐서 친구랑 밖에서 놀기로 하고 다른 옷을 잠옷 아래 챙겨 입고 나간 게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으니까 에이드리안이 그 사람을 그만큼 믿고 나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찰은 에이드리안의 학교로 가서 학교 친구들이랑도 면담을 했고 당연히 에이드리안의 가족이랑도 면담을 했어. 에이드리안의 오빠는 사건 당일날 밤 집 밖에 픽업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강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통점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데이빗 그라함이었어. 경찰은 바로 데이빗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는 굉장히 차분하게 자신은 에이드리안이랑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근데 데이빗의 친구들의 의견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의 친구 데이빗이 에이드리안이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이라고 데이빗이 주장했다는 건 알았지만 데이빗은 종종 에이드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녀가 사망한 후에도 자신이 슬퍼서 자주 울었다고 친구들한테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말하게 돼요. 하지만 경찰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다른 사람들한텐 거짓말 탐지기를 다 했으면서 데이빗에게는 하지 않고 허술하게 넘어가게 돼요. 이들의 학교에는 타라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은 굉장히 난폭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타라에게 심지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학생 또한 있었죠. 그 이유는 타라가 그 여학생이 자신의 남자친구랑 바람을 핀다고 오해해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학교에 찾아와서 여학생을 때렸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난폭한 성향이면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경찰은 타라 또한 면담을 했지만 그녀 또한 강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그 다음으로는 에이드리안의 남자친구 트레이시까지 면담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트레이시한테 그날 밤 전화로 에이드리안이랑 얘기를 할 때 에이드리안이 잠시 라인을 바꿔서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었어. 트레이시는 에이드리안이 브라이언 맥밀리라는 남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맥밀리라는 남성은 에이드리안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전적이 있었는데요. 에이드리안이 서브웨이에서 알바를 했을 때 항상 찾아와서 쳐다보고 그녀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서브웨이에 나타날 때마다 에이드리안은 숨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렇게 다음으로 브라이언을 취조했어. 하지만 브라이언은 에이드리안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압박 끝에 이들이 아는 사이라고 털어놨고 사건 당일 자신은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도 우울증에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는 그렇게 3주 동안이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왜 순서가 이렇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3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데 브라이언은 통과를 하게 돼요. 사실 브라이언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날 자신이 브라이언이랑 같이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대주기도 했는데 아마 아버지여서 아들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는 그렇게 3주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 9개월 동안 경찰은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어. 1996년 9월 해군사관학교 후보생들 2명이 그들의 상관한테 가서 룸메이트에 대한 컴플레인을 제기하게 돼요. 그 컴플레인은 룸메이트가 한 발언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후보생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룸메이트가 자신이
자신의 남자친구랑 누군가를 살해했는데 잡히지 않았다는 말을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린다는 내용이었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디테일이 굉장히 자세했대요. 이 여성의 이름은 다이앤 자모라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녀의 남자친구는 데이비드 그라함이었어. 다이앤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1978년 1월 21일에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기로 유명했다고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에도 소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다이앤은 장녀의 동생들도 많았고 부모님은 항상 일을 하느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어린 동생들의 부모 역할까지 맡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쉽지 않았대요. 다이앤은 어렸을 때부터 성공을 해서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그녀의 꿈은 한때 우주 비행사이기도 했죠. 14살 때 그녀는 항공우주부대 캠프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데이빗을 만나게 된 거였어. 이들은 친구로 4년을 지내다가 1995년 8월부터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혼전순결주의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까지 혼전순결을 유지하기로 약속까지 했었어요. 데이비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콜로라도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다이앤은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런 다이앤은 룸메이트들한테 자신의 남자친구 데이비드랑 자신이 고등학생 때 누군가를 죽였고 남자친구가 자신을 커버하는 걸 도와줬다고 데이비드가 자신을 그렇게나 사랑한다고 후회는 전혀 없이 자랑하듯이 털어놓았다고요. 다이앤은 즉시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그냥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룸메이트들한테 센 척 좀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다이앤은 해군 사관학교를 떠나서 텍사스에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앤은 텍사스로 바로 가지 않고 콜로라도를 들리게 돼요. 그녀는 데이비드를 만나서 모든 걸 실토하며 자기가 경찰한테 한 이야기를 말했죠. 경찰이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도 해줬어요. 그녀가 옳았어요. 경찰은 데이빗을 바로 찾아가서 질문을 하게 됐죠. 데이비드는 다이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는 거짓말 테스트기를 이용했는데요. 그는 이번 테스트에 실패를 하게 돼요. 경찰은 그 후 이틀 동안 데이비드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줬어요. 결국 데이비드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글로서만 진술을 하겠다고 펜과 종이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는 제일 먼저 11월에 떠났던 현장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들이 현장학습을 마치고 누군가 에이드리안을 태우러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데이비드는 사실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고백했어요. 데이비드는 에이드리안을 태운 채 이들은 동네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보니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다이앤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게 돼요. 다이앤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대요.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머리를 계속해서 벽에 박으면서 울었고 계속해서 그녀를 죽이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데이빗은 그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됐죠. 다이앤은 후에 그때를 회상하며 자신이 머리를 계속 박아서 두개골이 차라리 깨졌으면 싶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혼전순결을 약속했었는데 데이비드가 다른 여자랑 약속을 어겨버렸으니까 이 모든 것을 만회하고 깨끗이 시작하려면 그 여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실제로 12월의 사건 당일 남자친구 트레이시랑 통화를 하다 라인을 바꿔 잠시 통화한 사람은 데이비드가 맞았다고요. 그리고 데이비드는 그날 새벽 1시에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말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 만나 데이비드가 그녀를 외진 강가로 데려가 목을 꺾어 죽인 후에 강에 버릴 예정이었죠. 원래는 다이앤이 여기 참여할 예정이 아니었지만 다이앤은 데이비드가 에이드리안을 죽이는 걸 확실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계획을 바꿔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다이앤의 엄마 차를 끌고 에이드리안을 태우러 갔고 뒷좌석에는 다이앤이 숨어 있었어. 에이드리안이 차에 타자마자 먼저 공격을 시작한 건 다이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목을 꺾으려고 했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을 꺾어서 누군가를 바로 죽이는 게 쉽지 않았고 이렇게 2대1로 계속해서 공격은 이어졌어. 심지어 차에 있던 아령까지 이용해서 공격을 했지만 어느 순간 에이드리안은 차에서 나가는데 성공을 해서 도망가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이들이 있던 곳은 밭이었고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에이드리안은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은 채로 마구 달렸지만 결국 울타리가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대요. 데이비드는 자신 또한 앞이 안 보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이앤에게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을 했지만 다이앤은 이미 늦었다고 꼭 죽여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감옥행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데이비드는 에이드리안을 쫓아서 그녀에게 총 2발을 쏴서 결국 죽이게 됩니다. 데이비드와 다이앤의 주장은 일치했습니다. 단 한 가지 부분만 빼고요. 데이비드는 자신이 아령을 이용해서 에이드리안을 공격했다고 했지만 사실 다이앤은 자신이 아령으로 에이드리안을 때렸다고 했어요. 데이비드가 그녀를 공격하는데 표정이 꼭 울 것만 같았고 에이드리안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 표정을 보고 다이앤은 화가 났고 결국 아령으로 치게 된 것이라고 했죠. 이들은 둘 다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이들은 기다리게 되죠. 데이비드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말이 바뀌었어요. 사실 자신이 했던 말은 다 거짓 자백이고 경찰들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압박감에 거짓말로 자백을 했다고 하며 이 모든 것은 다이앤이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어. 1998년 1월 다이앤의 재판이 먼저 열렸습니다. 보통은 재판이 열리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싫어하는데 오히려 다이앤은 미디어 보고 촬영 좀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이 둘은 천생연분인 건지 다이앤도 데이비드랑 똑같이 자신은 거짓 진술을 한 거고 이 모든 것은 데이비드 혼자 벌인 일이라고 말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이앤의 부모님 차에서 에이드리안의 혈흔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이앤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이앤의 달력에는 12월 4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에이드리안 새벽 1시 34분 이라고 적혀있기까지 했어요. 새벽 1시 그 시각은 사망 시각이기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들어맞았죠. 그렇게 다이앤은 유죄를 선고받고 최소 40년 후 가석방에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재판이 시작되었어. 그의 재판에서는 그의 변호팀이 다이앤의 주장에 상처를 받았고 데이비드는 사실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데이비드는 미소를 짓거나 거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랑 진실은 달라 보였어. 또 자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럼 어디 있었냐고 묻자 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데이비드의 재판 도중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인 중에 웬디 바틀렛이라는 여성이 등장했는데 이 여성은 현장 학습이 끝나고 에이드리안을 집에 데려다 준 사람은 데이비드가 아닌 자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데이비드가 에이드리안을 데려다 주지 않았더라면 그날 성관계도 거짓말이란 뜻일 텐데 동기가 뭐였을까요? 또한 에이드리안의 친구들도 에이드리안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바람을 필 여자가 아니고 아무랑 그렇게 잘 여자가 아니라고 증언했어. 그렇게 재판 후 데이비드는 4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감옥에서 범죄학 학위도 따고 결혼도 했다고요. 또 자신이 2038년에 60세의 나이로 석방이 되면 비행기를 조종해보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앤은 아직도 감옥에서 계속해서 재심을 요청하고 있지만 전부 다 거절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녀는 미디어에 요청을 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 그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며 원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해봐도 된다고 해서 실제로 이걸 진행했지만 창피하게도 모든 게 거짓말로 나왔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다시 한번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 진짜 에이드리안을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